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은 국제 소식 잠깐 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관련된 얘기인데요. 바이든이 사우디 제다에서 열린 걸프 협력회의 플러스3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200여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회의에서 원유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이미 최대 생산 능력치인 하루 1,300만 배럴까지 증산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넘어서기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가 방침을 밝힌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구체적인 성과도 없이 바이든은 중동에 왜 갔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빈손이죠 이게 바로. 네. 빈손 그리고 뭐 외교. 지네들끼리는 또 뭐 유가 안정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미국이 발표는 했습니다만 분명히 사우디가 아닌데? 안 할 건데? 아닌데? 아니, 기름 얘기를 한 적도 없어. 뭔 돈이라고 1조 들고 왔더라고. 그거 갖고 아프리카에다 식량 지원한다는데, 야, 뭐 1조면, 나 지갑에 넣고 다니는 비상금이야. 걔네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푼돈 들고 와갖고 이 정책을 하려 그래. 보따리를 큰 걸 갖고 갔어야죠. 빈살만을 주기 위한. 그러게 뭘 가져갔어야 되나? 미군 주둔을 뭐 무상으로 해준다든지, F-35를 뭐 한 100대쯤 공여를 하겠다든지, 뭐 이 정도 카드는 들고 갔어야지. 나중에 안 지킬지언정. 근데 일단 갖고 갈 때부터 빈손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는 꿀릴 게 없잖아. 그죠. 아니 뭐 돈이 없어, 가오가 없어, 솔직히 바이든도 꽤 챙겨놓은 돈은 있겠지만 정권의 안정으로 보나 돈질러 보나 내가 너한테 꿀릴 이유가 뭐 있니?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 그죠. 지금 사우디는요 사실상 완전히 중국으로 돌아섰어요. 현재 브릭스가 확대 논의를 개편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들어간다 그랬죠? 네. 사우디 들어간다 그랬죠? 이란 들어간다 그랬죠? 이집트 들어간다 그랬죠? 터키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뭐 아르헨티나도 뭐 얘기 있고. 뭐 아르헨티나는 들어오나 마나 뭐 브라질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음. 어차피 들어와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미국이 행하는 정책이나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반미국 세력들, 반달러 세력들한테 더 큰 헤게모니를 지금 쥐어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미국 대통령이 딴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개무시 당한 적이 있었나요?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나라한테 많이 당하죠. 네. 일단 만찬도 안 해주고요. 화상 통화하자 그러면 야 밤에 술 먹을 땐 전화하지 말고 총리를 보내죠. 아니 그거는 경우가 없어서 그거. 그러니까 경도 싸가지가 없어서 그거는 경우가. 나 술 먹을 때는 전화하지 말란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고 배워서 빈 그런 살만도 이게 성격이 까칠하기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놈이잖아요. 네, 꿀릴 게 그러니까 없으니까. 미 대통령 야 그래도 대통령인데 너 트럼프 왔을 때는 잘 해주더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그냥 면전에서 쌩깐 거예요. 그리고 인정만 해줘도 되잖아. 우리 석유 안정을 위해서 사우디하고 합의를 끝냈다고. 근데 뭔 소리야? 안 해. 석유 관련된 얘기 일절 한 적도 없어. 우리 증산 못해.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 기름값 다시 오를 거라고 했잖아. 결과적으로 기름을 파는 나라 입장에서는 기름을 많이 사주는 놈이 장땡이잖아. 미국이 기름 소비를 많이 하긴 하지만 중국이 어마어마한 소비를 하고 있고 이런 중국이 러시아랑 손잡고 있으면서 인도까지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인도도 에너지 소비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중동 국가들은 옛날에 미국이 페트로 달러로 갖고 무조건 기름은 달러로 사야 되고 중동에서 사야 된다라고 서로 협업 관계를 해주던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새로운 구매처가 나타났고 그래서 중국 돈 받고 팔기로 했잖아. 호주도 여기 참전해 있다니까. 호주도 사실은 지금 영연방 국가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렇지만 호주의 노동당 총리가 바뀌면서 정권 교체 됐잖아요. 철광석하고 수출에 대해서 수출 재개하고 위안화로 결제받기로 했어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브릭스 안으로 흡수돼 버렸다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미국이 그나마 남아있는 EU하고 우리나라, 일본, 대만하고 엮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저쪽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왜? 저쪽은 물건도 있고 식량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 달러만 없어. 근데 이쪽은 공장도 없고 식량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심지어 달러가 더럽게 비싸요. 그런 상황이라 지금에서 달러를 쓴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물건을 못 산다는 얘기고, 중국 물건을 못 산다는 얘기고, 에너지를 못 산다는 얘기고, 미국만 더럽게 이로운 거야. 이 강달러의 혜택을 미국이 혼자 독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통화 스와프 되고 미국이랑 보완율 이렇게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부탄, 프로탄을 비롯한 도시가스, 이게 취사용 도시가스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사와요. 근데 환율 1,500원에 그거를 9달러, 10달러 주고 사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국에다 엄청난 달러를 갖다 주고 있는 거야. 그 대신에 우리는 저 달러를 해갖고 우리가 생산하고 있던 각종 생필품을 비롯해갖고 공공업 기계 제품 이런 것들을 헐값에 미국에다 팔게 되는 거야. 환율 때문에. 이거를 달러를 안 쓰고 중국에 받으면 그보다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훨씬 1.2배 이상의 가격으로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데다가 그걸 가지고 중국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비롯한 산업재료, 원재료부터 소형 일반 가정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 올 수 있다고. 자, 어느 날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아까 얘기한 그룹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구상의 원재료와 자원을 독차지한 상태에서 우리 앞으로 달러 안 받아라고 선언하면 우리는 어떡할 거냐고. 이거는 경제 안보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어마어마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완전히 주종의 관계와 권력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다고. 옛날에는 물건을 파는 놈이 왕초였지만 지금은 물건을 사주는 놈이 왕초입니다. 국제경제에서. 근데 미국이랑 유럽 인구 다 합쳐도 얼마나 돼요? 중국 인구만큼도 안 돼. 근데 중국, 인도, 러시아, 거기에 중동하고 인도네시아, 이집트, 터키까지 합쳐갖고 가. 크다. 진짜 크다. 이거 합치면요. 세계 인구의 60%예요, 60%. 인도, 중국만 해도 대박인데. 그게 40%거든. 그럼 이러한 시장과 이러한 에너지 독점과 이러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 미국이랑 우방을이 지키겠다고 중국을 다 끊는 행위가 이게 제대로 된 행위입니까? 이런 와중에 군사적 충돌하겠다고 정작 지들은 공해에서 멀리 빠져갖고 항공모함에 앉아있으면서 야, 니네들 상륙함 갖고 대만 상륙군 좀 구해줘라. 우리가 여기서 야포 지원만 해줄게. F-35보다 폭격을 해줄게. 이러고 있는 상황이 이게 정상입니까? 시다바리죠, 시다바리. 내가 중국 편에 붙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러시아 편에 붙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중간 외교에서 양쪽에서 다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반도체를 미국한테만 독점해서 줍니까? 중국이랑 서로 똑같이 나눠주면 서로 더 많이 확보하려고 내가 1달러 더 줄게, 내가 2달러 더 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미국한테 다 떠맡기래. 왜? 만들 수 있는 게 너밖에 없으니까 내가 네 물건 사갖고 중국 괴롭힐라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국이랑 오던 거래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이거 자립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미국 편 드는 한국에 대해서 언젠가 복수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생각 가진다니까. 중국은 은혜도 안 갚으면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수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민족적인 이 생각이 있어요. 맞아, 그런 거 있더라고. 공자님이 그랬다니까. 군자의 복수는 100년이 지나도 늦지 않은 거라고. 중국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일본하고 한 번은 전쟁할 거다. 그렇지. 그런 얘기 아직도 해요. 아직도 일본이 침략해갖고 받은 피해를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관계를 좋게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거 때려 부숩니다, 중국은. 우리가 중국이랑 사이가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좀 열받긴 하지만
한 번도 중국을 쳐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그런 정말 자랑스럽지 않은 역사 그거 하나뿐이에요. 물론 뭐 고대사 확대하면 우리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역사가 훨씬 더 길었으니까 어차피 저것도 내 땅이고 내 후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의 동정권의 외교와 경제 정책은 미국에 몰빵하다가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유럽이 한꺼번에 침몰하는 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왜 위험한데 발을 디뎌? 양쪽을 다 디뎌도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서로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 편 하자고 서로 적극적으로 호혜를 펼쳐왔던 그런 정권과 그런 외교를 펼쳤단 말이야. 그거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지금 좀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만 않으면 돼. 왜 시작하자마자 미국에 다 몰아줘? 왜 미국 환율 이렇게까지 끌어올려줘? 왜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위안부 협정을 비롯한 모든 역사 문제를 다 회귀를 시켜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방력, 우리 국민들의 안보까지도 거기다 희생을 하려고 드냐고. 봐봐, 바이든은 이미 세상에서 내눈 애야, 미국은. 옛날 같으면 사우디는 사실 미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잖아. 완전 굽신굽신거렸었는데. 달러 지갑이었다고. 그러던 사우디가 개무시를 하고 있어요, 미국을. 심지어 미국을 비판합니다. 그 인권 문제 가지고 그 까시쿠지 살인 그 사건 때문에 그 바이든이 원래 뭐 악수도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주먹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사우디 쪽에서 아 그쪽 인권도 좀 만만치 않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아니라니까. 옛날 미국이 아니라니까. 여기에 이 외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값어치가 없어 보이지만 경제와 안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국가가 가진 최고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한일합방, 그러니까 경술국지 겪을 때 외교권하고 군대를 해산당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일본의 속국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어. 내부에 있는 온갖 간자들과 앞제비들을 동원해가지고 국민의 동의 없이, 심지어 왕의 동의 없이 국권을 찬탈해 갔잖아요. 이 친일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 꼴을 100년 만에 또 겪고 있다니까. 흥분을 줄이십시오. 주름 늘어나. 아이크림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한 2시간 아이크림 덕지덕지 바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